동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보면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을 썼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엑셀을 못해요. PPT를 못해요. 그거는 내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PPT나 엑셀을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대학교 때부터 계속 써봤던 거예요. 그분들은. 그만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결과인 거고, 그게 비교를 할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벤치마킹 좀 잘하는 거 벤치마킹 하고 따라서 해보면 다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엑셀을 공부를 잘 안 했다는 얘기죠. 엑셀을 잘 못 다뤘어요. 그리고 PPT도 별로 쓸 일이 없었어요. 발표하면은 그냥 친구한테 발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제 그렇다고 막 아주 그냥 막 놀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못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되게 현란하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내가 시간을 안 들였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다른 거를 했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 다른 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주변 상황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근데 누구든 그런 이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목표하는 거가 있다면 그런 상황들을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사정은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지를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을 때. 이게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변 환경이 이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그분들하고 생각을 자꾸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부자이거나 또 더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있는 거하고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이 한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고, 주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부모님 말을 좀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막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나만 잘하면 되지 친구가 뭐 중요하냐, 그 중에서 내가 중심을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반항도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이 투자 활동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보다는 실력에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투자를 해요. 수익보다는 저는 실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역도 분산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조금 더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하지 않은 지역에 자꾸 심으려고 하고요. 좀 그렇게 실력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아시죠? 상일동역에 여기 여기 고덕지구예요. 여기가 이제 고덕 아리태원이고 그라시온이 메인 단지고, 여기가 지금 주공 4단지를 재건축할 때예요. 고덕수 라이파크가. 여기가 3단지였고 여기가 2단지였어요. 여기를 제가 2015년 8월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이름으로 분양이 됐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그 2개 분양권이죠. 그 중에 하나예요. 놀랍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상일동 이거요. 제가 가졌어요. 안 믿을 것 같아서 6억 6천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매도를 합니다. 매매 계약서요. 2017년이면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스터디를 11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은 한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매매를 한 거죠. 매도를. 근데 이제 입주가 이제 18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아서 한 6개월 전에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018년이라고 해도 이 주변이 다 횡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거의 선도주자였거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여기 단지가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조금 이제 피 올라가는 것도 얘가 선두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얘가 선두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를 저는 다주택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의 자유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결국 아까 인생 사이클 얘기했었죠. 우리가 보통 집 한 채 마련해서 그거 대출 갚고 하다 보면 3억 남는 거예요. 그게 결국 뻔한 스토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잡고 싶었던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그게 이제 요게 한 6천 정도 그 당시에 팔았어요. 어느 분한테 팔았냐면 이 근처 부동산 하시는 그 사장님 아들한테 팔았어요. 그분은 이제 고덕 그라시움도 가지고 계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 팔았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 지금 시세가 이렇게 돼요. 17억. 내가 아까 6억 6천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10억 정도 남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전세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입주가 하남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잘 받쳐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한 2억 이상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맞벌이에서 2억에 대한 이자 생각하고 어쩌고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길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다음 거는 내면 서초 에스테지.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죠? 저기 신문당사 강남역 여기에요. 녹색권. 이거가 제 두 번째 분양권입니다. 이것도 2015년 10월. 근데 이 분양권이 또 당첨됐어. 운 대박 좋죠. 우리 남편 이름으로 됐어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두 개가 다 됐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이제 투자 생활을 인정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투자에 별 관심도 없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원망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두 개의 명의는 다 남편 거였잖아요. 이게 투자금이 됐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남편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육아를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웃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남편은 남편 명의로 그냥 딱 해서 투자금 주고 나는 열심히 막 이렇게 다녔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양을 이때 받았었어요. 그래서 입주도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그 두 개를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였어요.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하나는 분명히 이제 제가 팔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져가고 싶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막 한 3, 4억 들어가는 돈이었어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왜냐면 13억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저희 월급으로 13억이면 되게 부담되는 금액대였어요. 근데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회사가 바로 요 근처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이거 볼 때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언제 매도를 했냐? 이제 16년 11월. 제가 딱 스터디 시작할 때 매도를 하고 스터디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일찍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피로 팔다 보니까 진짜 얼마 안 남더라고요. 조금 초피로 이제 팔고 이제 그 반포에 분양권을 파시고 이거를 실거주로 사시는 분한테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매도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되게 이 근처에서는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반포에다가 내놨어요. 그때 거기서는 팔리더라고. 사장님이 또 잘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한 3천? 초피를 팔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팔고, 그러니까 내 그릇이 아닌 거는 좀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다주택자로 이제 그게 발판이 돼서 오히려 더 빨리 좀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나의 목표 그리고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또 점검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 실행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이제 2016년 잘 안 보이시죠? 2016년 11월 달에 제 비전 보드였어요. 장기 계획 그리고 이제 단기 계획 이렇게 세웠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맞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자아실현도 있고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경제적인 부분에서 근로소득은 50세에서 55세까지 직장생활하고 여기 기한 이런 게 필요해요. 목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때까지 하기 위한 필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한이 중요해요. 내가 기한을 언제까지 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원래 50에서 55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필요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 설레는 노후 준비, 자본 30억, 순자산 30억인 거죠. 그리고 월 1,000만 원 수익 시스템 만들기. 그게 60세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40 중반이니까 한 15년은 단축이 된 것 같아요. 그 내 집 마련 30평대 6억 원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단기 계획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1월부터 작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이제 달마다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 부분은 이렇게 하고 건강은 좀 그리고 45세 이후부터 외국 여행 그렇죠. 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자본 30억 됐잖아요. 은퇴 됐잖아요. 그쵸?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거를 항상 점검을 하고 거기 그때에 맞춰서 또 수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45세 이후부터 이제 기부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또 이렇게 벌면 또 이렇게 기부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성을 하고 또 은퇴를 목표한 대로 정말 하게 됐고 제가 이제 20년 정도 다닌 회사를 이제 은퇴를 하게 됐죠. 진짜 30억 딱 되자마자 그런 이 목표대로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엄마의 자리를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 공부도 좀 봐주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더 행복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더 이제 여기서 버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거에 시간을 내가 쓰는 게 더 행복할까라는 고민을 은퇴할 때 좀 퇴사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전혀 후회가 안 되고 내가 지금 그 시간들을 더 의미 있게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정말 이렇게 제가 아이가 이제 후원할 수 있게 이렇게 정말 실행을 했어요. 이런 하나하나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빨리 하자. 30억 됐으니까 하자 해가지고 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경제교육도 시킬 겸 빨래개면 3,000원, 설거지하면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으게 해요. 그래서 한 달 결산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000원을 기부를 하고 그러면 20,000원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30,000원을 기부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군대 입어서 하면 30,000원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아이한테 기부의 그런 것도 알려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첫째 딸이어서 혼자 알아서 하는 성향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되게 많이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물어보지도 않고. 첫째 딸 물어볼 상대는 이제 부모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부모님도 바쁘셨고, 그리고 이제 좀 알아서 하라는 주의였고, 그것도 존중해 주셨고. 근데 아이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는 그렇게 또 아주 투철하지 않은 이상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학창 시절에도 좀 했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내가 시도를 많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과정을 제가 극복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이 시도를 해봤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왜 안 되는지에 또 그런 복기를 통해서 내가 좀 빠른 실행력으로 좀 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멘토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빨리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좀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멘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아이한테도 되게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가 먼저 손 내밀진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멘토가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이게 뭔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또 아무리 뭐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사람이 돼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멘토를 만났을 때 준비된 내가 돼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더라도 되게 좀 준비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받은 도움을 또 나누는 사람한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사실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진짜로. 최근에 그 월부 우리 동영상 보셨나요? 켈리 체니의 동영상?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분은 멘토가 여러 명이라고 하시잖아요. 다 분야별로 멘토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본인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의 멘토가 이제 켈리체이가 물어봤죠. 왜 저를 도와주셨냐고 무료로 더군다나. 근데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받은 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함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내가 돼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또 부자가 되고 싶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은 부자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인생을. 그래서 좀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시간을 갈아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었고 한번 그냥 얘기한 것처럼 한번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황들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한계를 짓게 되는 것 같고 한 3년 해보니까 정말 시간 갈아 넣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서 나를 흔드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흔들 때가 많죠. 그것들을 한번 이겨내보시고 그런 과정들이 한 번 정도는 겪어보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좀 했었냐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을 제 경험으로 해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책에서 하는 얘기 말고 엄마가 직접 겪어해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벽에 부딪혔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벽이 나올 때마다 그걸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당연히 있었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포기하는 거를 아이한테서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포기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봐.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가 극복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해본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되게 저는 이게 이제 순자산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성공의 경험이 또 아이한테 들려줄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좀 뿌듯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가이자 평론가 존 러스킨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사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 다 이제 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서울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 아마 그 자료 하나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도 하실 수 있고 내집 마련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알고 있느냐, 또 생각하고 있느냐, 또 뭘 믿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행동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